작심 3개. 오늘은 철근 피복 두께, 철근 덮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제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출제 의도가 왜 중요할까요? 출제 의도는 공부할 때서부터 영 머릿속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걸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기출됐을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죠. 이 출제 의도는 요즘 안전이 되시라고 그러는데, 시공안전, 구조안전이죠. 자,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철근 피복 두께, 순수한 우리말로 철근 덮개라고도 하죠. 이 또한 건축, 토목, 건설안전,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다 기출문제고 빈출이죠. 첫째, 이게 뭐냐를 묻고 있죠. 이게 정의를 형성하는 왓에 해당되죠. 왓. 육하원칙을 이용한 공부학습법, 답안 작성법은 유튜브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하느냐, 왜? 목적. 이거를 왜 하느냐, 왜?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중요하죠. 결국은 how, 방법을 제시하라 이런 뜻이죠. 정의를 보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싼 두께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싼 두께를 얘기하는 거다. 쉽죠? 여기서 핵심은 공부하실 때 키워드는 정확하게 형성을 하고 기술적인 용어로 형성할 줄 알아야 된다. 시험장에서 대충 했다가는 그 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지면 서술형이 되는 것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상당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키워드는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편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강도, 내구성 확보죠. 왜? 콘크리트는 목적 자체가 강도, 내구성 확보에서 나온 재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도식화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목적이다, 목적. 고득점 학기자들은 전부 그림으로 도식화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 요소만,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 내화 성능 확보죠. 철근은 화재에 약합니다. 500대 최소는 강도가 떨어지고 천도시면 녹아버리는 역학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방청. 모든 철은 구조재를 형성하고 있는데 철근이나 철골이나 내화 방청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슬림이 약하죠. 방청.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입니다. 유동성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근 피복 두께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꼭 걸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걸릴까요? 이거는 골재에 곰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런 게 문제죠. 이게 출제 의도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 다음으로 피복 두께가 또 안 나왔을 때는 중성화가 방지되지 않으니까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곰보가 중요하듯이 중성화 방지 위해서 피복 두께가 중요하다.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화 깊이식을 보면 콘크리트 단면에서부터 CO2 가스가 들어가서 철근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중성화 깊이니까 이 중성화 깊이는 철근 피복 두께하고 같은 말이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철근 피복 두께와 중성화는 상당히 유관된 용어이다. 식을 보면 안다, 식. 조금 이따 식은 이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를 설명드렸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죠. 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시공도로 먼저 답안에 형성을 해 주시고, 시공도 하나, 그 다음에 관련식이 있죠, 관련식. 관련식은 중성화, 속도식이 있고,
중성화 반응식이 있죠. 화학 반응식을 얘기하죠. 자, 그것도 그림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우 중에 법적 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인데 어떤 법적 기준이 있다 그러면 법적 기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시공주사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법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 시공주사니까 시방서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방서에 피복 두께 규정을 하고 있죠. 이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표로, 이거는 식으로, 이거는 시공도로, 현장 샵 도령을 얘기하는 거죠. 식. 자, 작심 3개 들어갑니다. 시공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도. 시공도 중에 철근을 보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아니면 뭐 기둥도 좋죠. 자,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철근을 이렇게 현장 시공도를 그려보죠. 제가 현장에 시공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현장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걸 현장으로 간다. 현장 냄새가 풍겨야 된다. 자, 그래놓고 콘크리트를 철근으로 감싼 두께라고 했으니까 철근의 가장 바깥 단면에서부터 콘크리트 외 단면까지의 최단 거리죠. 그러면 여기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거는 보이고, 기둥도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복 두께란 콘크리트 외 단면에서 철근 바깥 단면까지 최단 거리의 최소 피복 두께를 정하고 있다. 어디에? 시방서에서. 그래서 출제의도는 이거를 제대로 시공하느냐의 문제니까 시공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그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공간에다가 이렇게 형성을 하시고, 시공도 외에 이제 관련식이 있다고 했는데, 자, 관련식을 한번 볼까요? 관련식은 C는 이퀄 A 루트 T다라는 식이 있죠. 중성화, C는 중성화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A는 상수입니다. 0.37이라는 상수죠. T는 중성화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죠. 이거는 라지 T죠. 여기서 중성화 깊이란,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중성화 깊이란 CO2 가스를 기중에서 콘크리트가 침입이 돼서 철근에까지 도달한 이 시간, 걸리는 시간 T를 얘기하는 것이고, 깊이는 이 깊이니까, 외부 단면에서 철근까지 도달한 이 깊이니까, 이 깊이 T가 결국 뭐예요? 이게 C인데, 이 C가 철근 피복 두께 T니까 C와 T는 같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큰 핵심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중성하고 관련된 것도 철근의 피복 두께하고 직결되어 있다. 구조 안전에, 시공 안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방서상의 3cm 철근의 피복 두께를 2cm로 잘못했을 때 1cm 피복 두께가 부족하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식으로 증명을 해 보이죠. 이 과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차별화 때문에. 그래서 T는 이퀄 A분의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A는 0.37이라는 상수라고 얘기 드렸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C는 중성화 깊이, 즉 철근의 피복 두께 T니까 3cm가 되겠죠. 이거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66년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미리 두드려 보았는데요. 이걸 69년, 즉 중성화 CO2 가스가 침입해서 철근에 가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cm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37에 2cm의 제곱을 하게 되면 약 29년 정도가 나옵니다. 둘 다 4452반 수치죠. 얼마 차이가 나죠? 37년이 구조물에 영향이 달리
약화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심각할 정도로 크죠. 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자, 이렇게 예를 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법도 시방서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중성화는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중성화 깊이 시험이 또 여기서 거론했을 때 여러분들이 차별할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성화 깊이 시험은 키워드가 페놀프탈레인 1%의 용액을 드릴링으로 중성하는데 깊이를 드릴링으로 드릴링 하는데 가루가 떨어지겠죠. 여기다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무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무색, 적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무색은 중성화가 막 시작되고 있다는 그 깊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적색은 정상일 경우입니다. 분홍색은 중성화가 막 진행되려고 하는 단계를 또 분홍색 정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반응식을 볼까요? 반응식. 유명한 식이죠.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중성화식인데 백화, 시멘트 풍화 다 같은 얘기죠. 탄산화. 자,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시멘트 중에 OH2라는 성분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CaOH2라는 이게 콘크리트의 주성분 화학식입니다. 수산화 칼슘이죠. 여기에 CO2 가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이게 중성화인데 CO2 가스가 침입했죠. 어디로? 곰보를 타고. 왜? 피복 두께가 없으니까. 왜? 피복 두께를 형성 못하고 밀실한 콘크리트 대야 되는데 곰보가 되면은 CO2 가스가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성화가 촉진이 된다. 그래서 방지하기위해서는 철근 피복 두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CO2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CaCO3라는 탄산칼슘 형성이 되고 중요한 거는 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물은 증발하거나 떨어지면 되겠지만 겨울에는 고드름이 되죠. 콘크리트 고드름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고드름은 자연상 화강석에서 석회암동으로 생기는 것은 종이석이 되지만 인조 화강석인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 고드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드름이 생기면서 문제는 H2O가 물이 발생하면서 증발하거나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우리 혈계 삼상에도 나오지만 고체, 기체로, 액체로 형성되어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물이 나왔겠죠. 그럼 물이 나오면은 여기서 물이 나오면은 최적이 줄겠죠. 이게 수축표 균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 아까 여기에 고온보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CO2 가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가스가 침범을 하게 되니까 철근을 녹을 쓰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철근이 녹을 쓰면 어떤 일이 돼요? 팽창을 하겠죠. 철근이 팽창하면 팽창표 균열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몹시 위험한 현상이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험까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시공도까지를 보고 산시까지 보았는데 이제는 표준 시방상의 규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해결책이 이런 것들이고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 것을 그림으로 풀고 산식으로 풀고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여기에 이제 시방서 규정이 있습니다. 시방서. 이제 해결책. 이거는 둘 다 how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이죠. 시방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 이렇게 연필로 시험장에서는 점을 한 다음에 연필을 한 다음에 볼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 덮개죠. 자, 그래서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가 있고
흙에 접하는 부위가 있죠. 자, 이렇게 흙에 영구히 접하는 부위, 그 다음에 영구히 수중에 접하는 부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형성을 해볼까요? 접하지 않는 부위는 여기에 슬라브, 장선, 벽체에 대한 HD 35보다 크냐, 아니면 HD DDD D35보다 작냐의 문제를 시방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 기둥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이거를 단위가 미리인데 40mm, 20mm, 40mm로 규정을 하고 있고, 흙에 영구히 접하는 부위는 시방에서 개정이 되면서 75mm, 수중에 영구히 접하는 부위는 80mm로 최적 피복 두께를 형성해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육하 원칙을 이용한 답안을 작성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것도 참조하시고 육하 원칙으로 풀어볼까요? 왜 육하 원칙이 중요할까요? 모든 문제는 육하 원칙 안에서 원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대책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출제 의도로 보고 대제목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 육하 원칙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부터 대제목 형성에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피복 두께라는 게 뭐냐를 묻는 영어 설명감 정도 되니까 이게 뭐냐, what, 왜 하느냐, 왜, 목적, 왜 하느냐, 아니면 문제점, 뭐 도입 배경, why는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술사로서. 기술사는 문제점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ow는 항상 생각할 때 그림 3개를 떠올려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까, 그림으로 인식하면 편하다. 그림을 인식하면 왜 좋을까요? 흩어진 키워드의 산발적인 여러 언어들을 그림 한 장의 압축 답안으로 영구적인 기억을 하기 쉽도록 장기 기억 속에 스캔해서 집어넣는 거죠. 종합 그림으로.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술에 나가는 것이죠. 그림이 그래서 제일 좋다. 그래서 시공도 관련식, 그 다음에 시방서 규정, 그림 셋 정도. 이 그림은 필수적인 그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식들이죠. 표. 자, 오늘은 철근 피복 두께에 대한 출제 의도를 알고 답안을 작성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림 3개, 작심 3개,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같이 육하 원칙을 통해서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